시니어를 위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현재 시청역 사고, 깨비시장 사고 등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고에서 공통점은 고령자가 운전한 차량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이어지며 정부는 앞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에 대한 많은 제도 변경을 할 듯한데요. 올해부터 이미 관련 움직임과 바뀌는 제도 등이 있기에 관련 내용 정리해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와 장롱 면허 소지자들이 운전하기 어려워지고 운전 부족한 면허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동차 보유 기준의 경우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택시나 화물 차량 등 운수업 영업을 하는 시니어 고령자 운전자들의 경우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운전 관련 다양한 규정들이 바뀔 예정인데 특히 고령 운전자 관련 규정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골이나 대중교통이 적은 지역은 사실상 자가용이 유일한 이동수단인데 앞으로는 관련 규정 등이 바뀌거나 강화되니 꼭 주의 깊게 내용 보셔야겠고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되는 운전 규정 및 고령자 운전면허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는 고령 운전면허 갱신 강화가 시행됩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 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해당 검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그리고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VR 기반 가상현실 운전 능력 평가 자가 진단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70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가 올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기초수급자의 큰 범위를 차지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600cc 이하 차량만 허용됐지만 올해는 2000cc 미만 차량까지 적용이 되면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며 차량 가액 기준 또한 2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중형차를 몰더라도 차량 가액이 낮은 차량이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데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세 번째는 음주운전 법규가 더욱 강화되는데요. 일단 올해 6월부터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 갑자기 해당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어렵게 하는 꼼수 등이 이제는 어려워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음주 재범자 등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 설치를 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을 2차례 한 경우 차량의 자가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롱면허 갱신 요건 강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7년 무사고 장롱면허자이면 일종면허로 전환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7년 무사고 면허 소지자이더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의 운전 경력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검토가 됩니다. 일단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이나 유럽이 채택한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할 예정인데요.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시범 운영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대략적인 기능은 이렇습니다. 차량 앞이나 뒤 3m 이내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가속을 제한을 하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차량이 급출발하지 않는 기능이 있고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방지 기능도 있어서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갑자기 가속하는 것을 제한해 주차장이나 골목길 같은 공간에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엔진 회전수가 4000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속 제한해 불필요한 급가속을 제한합니다. 대략적인 기능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나 화물차 등 고령자,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의료 관련 적성 검사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격유지 검사가 강화되는데요. 현재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이면 부적합 판정이지만 새 기준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4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버스를 제외한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가 의료 적성 검사로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5세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큰 사고 경험자는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 필수가 되고요. 고혈압 및 당뇨 환자 추적 관리가 되는데요. 수축기 혈압 140에서 160 및 당뇨 우려군은 6개월마다 재검사 의무화가 됩니다. 이는 운전 중 실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 적성 검사 결과 제출 방식 변경되는데요. 현재는 운전자가 직접 제출, 앞으로는 병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허위 진단 방지를 위해서 국토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검사만 가능하고요. 재검사 횟수 또한 제한합니다. 현재 2주마다 무제한 재검 가능한데 앞으로는 3회차부터 30일 제한이 되고 4회차 검사부터는 신규 운전자로 간주하며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다음은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 방향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일본은 2012년부터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탑재한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신차의 90% 이상이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출시된다고 하고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 보호를 위한 차량 기술 도입이 논의 중이며 일부 차량 모델에는 자동 비상제동 시스템이 함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일부 자동차 모델에서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고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는 정책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추진하며 전국 확대 가능성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내용으로는 시니어분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자체들 모두 모아봤는데요. 노인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를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한 편 보시면 내가 사는 지역 버스 무료 정책 시행 여부를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지역별로 지하철 무료 카드 발급하는 방법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 지하철 카드 발급 방법, 발급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015년 올해 제가 따로 정리한 새롭게 시행되는 노인버스비, 택시비 지원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충북보은구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정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산청구는 농어촌 버스가 무료가 된다고 하고요.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은 시내버스가 모든 국민이 무료이며 관광객도 무료이고요. 진천군과 음성군을 오가는 버스 또한 무료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비, 택시비에 쓸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그 지원금이 늘어서 월 4만 원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중구 어르신분들은 이거 신청하셔서 매월 꼭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하철, 택시, 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하시겠네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 엄청 많은 지자체들이 노인버스비 지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속초, 인제, 양구, 정선, 철원, 횡성군이 노인버스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이라면 꼭 연령 확인을 하셔서 노인버스비 지원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표가 앞에 보이시죠? 이 표를 꼼꼼히 보셔서 내가 사는 지역에 버스비 지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 지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고요. 평창군은 천원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70세 이상 노인버스 무료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원도는 이렇게 65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교통약자 광역 지원 서비스도 있으니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택시 기본료 시작이 1,100원부터로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는 올해 하반기 70세 이상 버스 무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울산광역시는 75세 이상 무료 버스를 올해 9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군의 경우는 조금 더 혜택이 있는데요. 65세 이상부터 무료 버스를 9월부터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은 광화군 또한 70세 이상 버스비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10월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통지원으로는 2월 1일부터 경주시는 70세 이상 모든 노인
무료 택시비를 연간 16만원 지원합니다. 1회 결제 한도는 12,000원.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택시가 필요한 경주시 어르신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노인버스 관련 보도인데요. 노인버스 무료 정책 관련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노인버스 무료 정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할인 정책은 고민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자체 교통비 지원해주는 시도군들, 기존에 제가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K패스와 연계한 노인 추가 혜택을 주는 지자체인데요. 광주광역시는 G패스를 도입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요금 50%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요. 경남은 경남패스를 도입해서 75세 이상 버스비를 전액 환급해줍니다. 경남은 친절하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은 아이패스를 도입해 65세 이상 30%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K패스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을 하면 어르신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장 민감한 주제인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에 대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지금 가장 최신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봤고요.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잠정 실적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가 약 4,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현재 7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나서 엄청난 부채가 있는 상황인데요. 적자를 엄청 보고 있는데 최근에 시행된 기후동행카드 관련 적자도 겹치면서 적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노임승차 논의는 2025년 올해에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또 나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외국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정책인데요. 이 외국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정책이 논란이 되면서 노인 무임승차까지도 같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도 이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하철 무료를 영주권자들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논란인 건데요. 현재 재정 부담의 증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영주권자 무임승차가 시행된 이후 무임승차 인원이 2016년 대비 2014년에 6배가 증가하여 80만 명으로 늘었고 손실액은 12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언론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노인 무임승차 논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의 무임승차 이용이 지하철 운영사에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의 논란도 있는데요. 영주권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라는 입장과 외국인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폐지 후 월 1만 원 한도 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예고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노인 관련 예산을 점차 줄이면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형평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는데요. 상당히 논란이 되었죠. 하지만 법안은 예고가 되었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법안 발의까지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 교통카드 제한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이 노인버스 혜택이 지자체 위주로 엄청나게 폭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와 타협을 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 연령 상향과 더불어서 노인교통 지원인 버스, 지하철 지원을 전국 통합 지원을 논의하되 연령마다 차등적으로 할지 소득별로 차등적으로 할지 예산을 고려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면 버스, 택시, 지하철을 모두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실적으로 월 1만 원 지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3만 원, 5만 원이 되어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하고 연령층별로 서로 타협과 공감이 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다른 방법들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또 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 구독자 어르신분들이 제시했던 아이디어들도 있는데요. 나이별로 무임승차 횟수를 지정하자. 70세 이상은 무료, 65세 이상은 50% 할인하자. 출퇴근 시간만 유료로 하자. 라는
제안과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노인 지하철 무료 연령,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전, 광주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노인 지하철이 무료이지만 대구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탑승 가능 연령은 매년 상향 중이라서 현재 67세부터 지하철 무료가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70세 이상 지하철 무료로 바뀐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노인 교통 우대 카드를 쓰시는 것이 매번 1회권 쓰는 것보다 편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 교통카드의 발급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일단 서울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신한은행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경기도의 경우 농협은행이나 농축협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천의 경우 주민센터와 신한은행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대전은 하나은행에서 가능하고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산은 부산은행에서 발급하시고요. 광주는 하나은행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구는 67세 이상은 신한은행에서 발급하시고 73세 이상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의 교통카드 발급 관련 건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교통 모임카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한 가지로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영업점 방문 필수 대신 모바일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신청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발급 과정이 좀 더 편해지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은행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서 발급이 불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는 K패스 정책을 신청하시고요. 추가로 K패스와 연계한 노인 혜택과 지자체 버스 무료 관련 내용을 간략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일단 K패스를 사용하시면 전국 모든 노인분들은 교통비 2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후 등록하신 후 월 15회 이상 쓰시면 받을 수 있고요. 그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거주 지자체에서 버스, 택시 지원 및 무료 정책이 있는지 확인이 필수인데요. 요새는 버스, 택시 관련 지자체 지원이 늘고 있어서 일단 이 정책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은 어르신분들이 K패스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주민센터 등에서 어르신들의 K패스 발급을 도와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마다 노인 교통비 버스, 택시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버스비를 지원하는데요. 본인 지자체가 버스비 지원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지역을 적어주시면 해당 지역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올해는 이렇게 운전 관련 제도들이 변경이 되는데요. 특히 시니어 관련 운전 제도가 변화가 되니 이렇게 바뀌는 제도를 미리 적어두셔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운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고령 운전자 제도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관련 내용에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보시고요. 이상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교통법규 변화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